이 정도 움직여도 되죠? 예. 예. 저는 이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 한동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은 요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에다 그러니까 학령기 인구가 이제 줄면서 입학에 대한 문제, 이제 신입생이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모든 지방대학은 다 이제 글로컬 사업이라는 걸 그 정부에서 이제 30개 대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글로컬 대학 준비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고요. 5월 말까지 아마 그걸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뭐 돈은 많이 받지만 이제 다른 대학하고 또 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수도권 대학은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또는 이제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대학에서도 이 리빙랩이라는 분야를 그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모든 대학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리빙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학의 뭐 교수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교수님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은 대학 본부와 같이 해 나가면서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 리빙랩 교육이 왜 생겼는가 또는 이제 리빙랩 활동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교육 과정이 어떤가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또 이제 리빙랩의 과제가 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짧은 시간에 그냥 확확 지나가야 될 측면도 있어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전에 이제 많은 뭐 영상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있었고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 보시면 좀 더 다른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학 리빙랩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대학이 이제 산학 협력을 하면서 R&D를 수행을 해왔고 그 R&D의 성과들이 그렇게 썩 좋다, 활용할 게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과의 활용도도 낮았고 제품의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한 수단으로서 리빙랩들은 꼭 필요했고 이런 부분이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 대학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그동안 이제 그런 산업 같은 경우 이제 공대 위주의 여러 가지 활동이었다면 인문사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지역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뭐 기술 혁신이나 사회 혁신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교육 혁신을 위한 대단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학교에서 모토로 내거는 것은 경험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고 뭐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리빙랩은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갖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그들과 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로서 뭐 청년의 역할이나 대학생의 역할로서 많이 규정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으로서 리빙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상당히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발족식도 했었고 같이 모여서 이 대학이 같이 이런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리빙랩부터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포럼과 발족식을 이렇게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 대학 리빙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링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링크 사업 속에서 이런 리빙랩들이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대학과 교수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빙랩은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 쭉 이렇게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링크 사업이 약간의 어떤 그 산업
산학 협력,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기술 창업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선화를 하게 되면서 그 대학들에서 이제 리빙랩 활동에 대한 동력들이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제 링크라는 사업도 사실은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이 시스템들이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 정부로 이제 많이 이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지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와 같은 이런 리빙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RIS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사업 또는 이런 그 링크 사업 자체도 많이 다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의 입장에서는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대학의 체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야지만 지역과 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 좀 핵심적인 대학들 몇 군데가 이제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도 RIS 그러니까 지역 혁신 RIS 사업 내에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많은 혁신 사업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 뭐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로 이제 그 리빙랩의 성과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우리 리빙랩 그러면 세 개의 주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교수들,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주민들. 그러면 이 세 개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떤 과정으로 리빙랩을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왔고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뒤에서 조금씩 보여주겠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의 리빙랩, 그다음에 생활혁신의 리빙랩, 사회혁신의 리빙랩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을 본다면 그 세 가지의 측면별로 다 이제 하나의 작동하는 방식들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이제 리빙랩을 운영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어떤 교육 과정과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21년에 이제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가 비학점 교육으로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교과목으로 같이 결합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리빙랩 교과목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라는 그런 과목 속에서 리빙랩이 운영돼서 실제 이제 교과목으로 해서 정기 교과화됐던 것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학점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수가 또 과외로 일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이 정규 교과목 내에서 리빙랩을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 보이는 이런 결과들이 바로 그렇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교양과 전공과 대학원 모든 곳에서 다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기술혁신이나 생활혁신 부분에서 캡스톤 디자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술혁신에 이런 그 리빙랩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용됐던 그런 경험들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지 소셜 벤처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그 사회혁신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 리빙랩을 결합시키면서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전주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을 좀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목에서 리빙랩을 갖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프로젝트화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이제 교육 과정,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 과정들을 체계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 리빙랩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전공과 사회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가기 위해선 체계적인 어떤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라고 하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주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융합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주대 대학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서 1학년 과정에서는 디자인 싱킹,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지 공감하는 단계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 싱킹 과정들을 1학년 과정에 필수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에서는 서비스 러닝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기가 전공으로서 전공 지식을 갖고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학년이라는 과정에서는 주로 뭐 3, 4학년은 대학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 러닝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전공 지식, 일정 정도의 전공 지식을 갖고 실제 이제 사회 속에 나가서 이해 당사자 또는 지역 주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종의 봉사활동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수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비스 러닝이라는 과목을 2학년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R&D 활동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로 3학년 같은 건 초보적인 R&D, 4학년엔 좀 더 깊은 R&D를 하면서 교수와 함께 지역의 문제들, 이해 당사자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리빙랩 프로젝트 과목들이 주로 이제 3, 4학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교과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4년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잡았습니다. 왜 제가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이 사실은 제가 2014년, 13년에 이제 그 네덜란드 이제 그 리빙랩을 수행하는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같이 보면서 결국 이런 체계가 대학 내에 같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하나의 그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방향 이걸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얘기할 때 교수가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온다는 걸 한탄하지 말고 누구나 들어와서 배우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최대의 교육 효과를 내서 4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교수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지금 애들 머리 나쁘다 공부 안 했다 고등학교 때 잘 안 가르치다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의 부가가치를 최고로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습 동기를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도, 규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1학년 과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1학년 과정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1단계를 만들었고 2학년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비전이나 뭐 전망들이 세워지고 동기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찾아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러닝을 생각을 했었고 이 서비스 러닝을 통해서 내 전공의 앞으로의 비전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걸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자기 전공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자기 전공 지식을 갖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지역과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틀을 갖고 이제 교육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는 이게 저희 이제 미래융합대학에 있는 창업경영극리학과 이제 교육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빙 디자인 과정, 디자인 싱킹 과정, 사회적 경제 컨설팅 뭐 이런 식의 마이크로 디그리들을 만들고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교육 과정들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지금 4학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학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평생 학습을 하면서 성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대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년기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분들이. 뭔가 이제 삶에 대한 경험도 많고 의지도 있고 또 그런 의지에 따라서 대학을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1학년이나 2학년들 일반 이제 청년들보다는 훨씬 그 뭐랄까 비전이라든지 목표 의식들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내가 이 전공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갔고 선생님이 가라는 거 같고 친구가 가니까 왔을 뿐인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인학습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진짜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 바쁘게 살면서도 그 와중 속에서 대학에서 뭔가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완전히 차이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리빙랩을 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의 필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많은 교수진들, 그다음에 학생들,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뭐 한 교수가 하기는 진짜 힘든 일이고요. 뭐 어떤 학과가 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거버넌스를 대학 내에서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나 교수들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기획처 산하의 지역혁신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하나의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보직 교수들과 팀을 같이 이뤄서 이런 일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대학 전체의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결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쉽게 움직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거는 이제 경남대 사례인데요. 여기는 일단 지역사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지역사회 산업체의 요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이라 하는 부분에 같이 결합을 시켜서 여기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어떤 수업 속에서 리빙랩을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리빙랩을 보는 건데 이런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역사회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안들을 하나의 교과목에서 담는다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일정 정도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디에다 결합시키고 어디, 그러니까 뭐 우리 정은희 교수님 같은 경우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주로 교육 문제만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래서 일정 정도는 다양한 교수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풀들이 있고 이런 의뢰가 이제 대학으로 왔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어진 형식을 통해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교수들은 자기 전공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참, 네. 요게 아마 동국대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술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건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는 뭐 링크에서 하고 있는 에러 기술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리빙랩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 부분을 보면 문제가 프로젝트 기획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이나 해당 어떤 그 문제의 본원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쭉 그런 프로세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한 결합 정도가 아주 잘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연구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산학 공동 과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그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선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학의 역할 또는 어떤 연구실이라는 역할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과 플랫폼화해서 전문가로서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가 가야 되지,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이렇게 대학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어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이제 현장이 되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도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대학에 있는 어떤 연구실이나 어떤 교수한테 부탁하는 방식이 되고 그 사람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전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대학교와 지역사회와 기업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체를 이렇게 묶어놓고 상호의 연결 관계를 크게 이제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대학의 역할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사실은 그 리빙랩의 주체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리빙랩 교육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갖다 전문가 풀을 만들어줌으로써 전문가들이 그런 지역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전문가로서의 도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빙랩에 대한 R&D를 갖다 주도해 나가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도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의 활동 영역을 보시면 일단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혁신, 기술혁신,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었고요. 뭐 이때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내거는 어떤 모토가 사회혁신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고, 물론 학생들의 리빙랩에서 사회혁신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지향하는 바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성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연구실에서 문제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빙랩을 수행해서 하나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 R&D 차원에서의 리빙랩,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혁신에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무래도 뭐 지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뭐 19세기부터 21세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현재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통해서 벤처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또 대학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혁신 분야에서도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일을 하는 이런 형식도 이제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에서 보면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에서 보면 뭐 기술혁신, 생활의 사회혁신 이렇게 봤을 때 기업과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보면 아무래도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은 이 기업과 같이 뭔가 협업을 하면서 그 리빙랩의 결과물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물론 이제 단체들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서도 소셜 벤처가 됐던 사회적 기업이 됐던 이런 기업과 같이 결합을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전라북도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맡아서 도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글쎄 뭐 이게 어떤 대학에서 해야 될 어떤 뭐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금까지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에 다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 리빙랩 하시는 분들과 결합이 이렇게 잘 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대학에서 좀 이런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에 같이 좀 참여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지자체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나 학술기관, 뭐 사회 혁신 주체 4개가 모여서 같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2차년도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의제를 받고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이 있으면 시군에서 다 이제 의제들을 발굴을 해냅니다. 그냥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어떤 의제를 올해 이제 수행을 해 볼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하면 어떤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를 붙여줘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들 것이냐. 이 하나의 프로젝트 팀의 코디네이터를 누굴로 정할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는 데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 그런 분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리빙랩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 주체들과 전문가들과 결합을 하고 그 속에 리빙랩 실험들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도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부탁해서 같이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아는 뭐 분들을 갖다 이제 소개해서 붙여주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문가 프로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17개의 그 의제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실행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의제를 좀 해서 아이디어만 내는 정도까지도 했었고 또 이 중에서 일부는 올해 또 연속 과제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요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3만이 안 되는 이런 그 인구가 사는 데인데 또 지역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많은 그 주민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진안에 사는 노인들이 이제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 보면 거의 버스를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갈아타고 진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진안으로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장을 본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에서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보행은 거의 이제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걸로 이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걸 갖다 싣고 탔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진안 읍내에 들어와서도 그 보행기를 끌고 다니려면 그러니까 보도가 이제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간판부터 시작해 여러 개 나와서 가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진안에서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안에 있는 시니어 클럽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작년도에는 이제 좀 조사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뭐 보도 개선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치물들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유 유모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핵심은 이게 이제 공공기관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의 전북개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돈도 내주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대학에 계신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훨씬 더 좋은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협력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제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축제. 그래서 요거는 현재 이제 도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도에 이제 요 환경 담당하시는 분이 조례까지 현재 만들어서 이제 그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안들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이런 그 제로 웨이스트 축제나 이제 축제의 한 일부분을 그렇게 만들거나 전체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6월 달에는 벌써 이거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온갖 그 축제에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쓰레기잖아요. 종이컵부터 시작해 페트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축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제 다회용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지금 만든 자활단체가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현재 이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회용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제로웨이트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범들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리빙랩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우리 생활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생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바꿀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영역은 여기 있는 것처럼 8가지 이런 영역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각자 노력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생활혁신에서 그 지역, 그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혁신의 과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송희진 박사가 맨날 얘기하지 이거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친고령 어떤 산업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서 하나의 그 지자체라든지 하나의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범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문제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나하나를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대학과 지역이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리빙랩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들, 그다음에 교재들, 뭐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리빙랩 교재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 활동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게 리빙랩의 하나의 프로젝트 과정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멘토, 테크니션,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학 내에 이걸 갖고 있는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학 리빙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학은 지역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 내에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지역과 같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지역 대학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대학이 지역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풀로서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또 서로 간에 우리 활동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는 홈페이지하고 이게 홍보니까 성 박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